신작 게임과 업데이트 내용까지 다양한 게임 소식을 전하는 G-Wave. 먼저 테스트 일정이 공개된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액션 RPG C9이 오는 15일부터 공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C9은 탁월한 그래픽 기술과 정교하고 세련된 전투 플레이는 물론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액션과 끊임없는 연타로 이어지는 타격감이 특징인데요. 이번 공개 서비스를 통해 선보이는 C9의 핵심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첫째, 신규 캐릭터. 공개 서비스를 앞둔 지난 8일, C9의 첫 번째 여성 캐릭터 샤먼이 공개됐습니다. 샤먼은 물리공격과 마법 능력을 동시에 지닌 다재다능한 캐릭터로 물리공격 위주의 타오이스트, 원거리 위주의 일루셔니스트, 소환과 물리, 원거리가 가능한 엘리멘탈 리스트 등 다양한 직업으로 전직이 가능한데요. 샤먼을 비롯해 파이터, 헌터 등의 캐릭터는 오픈과 함께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 두 번째 대륙. C9은 스토리상 9개의 대륙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지난 비공개 테스트에 선보인 델파스트에 이어서 이번 공개 서비스에서는 두 번째 대륙 템페레가 공개됩니다. 사전에 소개된 템페레의 스틸 사진 속의 이 몬스터들은 보다 거대하고 파워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셋째, 더욱 강화된 PVP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특히 유저들이 경기장에 난입해 대결을 펼치는 난입 시스템이 주목할 만합니다. 유저들의 설정에 따라 난입을 허용할 경우 사냥 중에도 상대방에게 공격받을 수 있고 상대방과 전투를 벌이다 불리할 경우 자신의 친구를 불러들일 수 있어 색다른 전투의 재미가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적진에서 NPC를 구출하는 미션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쏟아져 나오는 몬스터를 상대해야 하는 미션 등 단순히 던전 개념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의 게임 모드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3대3, 5대5 대전을 지원하는 다대다 전투 시스템과 하우징 시스템, 길드 시스템 등 강화된 커뮤니티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스케일과 호쾌한 액션으로 무장한 C9.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액션 RPG C9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밀리터리 TPS 게임 헤센이 첫 번째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언리얼 엔진 3를 기반으로 개발된 헤센은 국내 최초의 밀리터리 TPS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TPS는 서드 퍼슨 슈터, 다시 말해 3인칭 시점의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자신의 총구와 총을 든 손만 바라보며 플레이했던 기존의 FPS 게임과 달리 TPS 컨셉의 헤센은 실제로 화면에 등장한 자신의 캐릭터를 보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게임의 몰입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TPS 게임은 기존의 FPS보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언패물을 활용한 액션이 가능하며 예측, 견제 사격으로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근접 필살 공격으로 단숨에 적을 제압하는 등 콘솔 특유의 액션을 헤센에서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PVP에서 벗어나 헬기의 공대지 공격부터 자주포의 원거리 포격까지 다양한 전술을 활용한 전략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헤센의 홍보대사에는 영화배우 송승헌, 소지섭 씨가 선정되어 큰 화제가 됐는데요. 두 배우가 촬영한 홍보 포스터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센 홍보대사 소지섭입니다. 다양한 변변으로 헤센을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밀리터리 TPS 헤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센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헌입니다. 에덴의 동쪽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헤센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인칭 슈팅 게임 헤센의 첫 번째 비공개 테스트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MMORPG 허스키 익스프레스가 지난 11일부터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설원을 배경으로 한 동화풍의 그래픽과 감성적이고 섬세한 원화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허스키 익스프레스. 이 게임은 마비노기의 개발팀이 참여해 공개 전부터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롤플레잉 게임들이 몬스터를 사냥하고 성장시키는 데 반해 허스키 익스프레스는 썰매 개들을 성장시켜서 신비로운 극지방을 탐험하고 교역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RPG로 테스트 때마다 유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귀여운 썰매견인데요. 강아지에게 우유도 먹이고
공도 주고받는 미니게임들을 즐기다 보면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펌프질하기도 하죠. 허스키, 말라뮤트 같은 귀여운 강아지들을 직접 키우고 성장시키면 마을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역도 하고 채굴도 할 수 있는데요. 허스키 익스프레스는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썰매 개들과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성 유저들이나 10대 유저들이 즐기기엔 제격이죠. 설원을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그래픽과 개썰매라는 신선한 소재는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짜릿한 모험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게임. 허스키 익스프레스입니다. 액션 RPG 던전 앤 파이터에서 7번째 캐릭터 도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신비한 흑요정 캐릭터인 도적은 지난 던전 앤 파이터 페스티벌에 처음 공개되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 시즌2 액트5 매혹의 그림자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되는 도적은 기존의 캐릭터에 비해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이펙트의 스킬을 자랑합니다. 또한 무한 캔슬이 장점인 로그와 영혼을 부리는 사령술사로 전직이 가능하며 각 전직별 각성도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치왕의 분노에서는 대규모 컨텐츠인 십자군의 부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십자군의 부름은 지난 4월 울드아르의 비밀 업데이트 이후에 선보이는 두 번째 패치로 이번 패치에서는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며 공략할 수 있는 공격대 인스턴스 던전, 십자군 원형 경기장이 등장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십자군 원형 경기장, 용사의 시험장, 십자군의 시험장, 그리고 십자군 사령관의 시험장을 차례로 공략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리치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40인 대 40인 공성 전장인 정복의 섬도 함께 업데이트됐습니다. 정복의 섬은 알터렛 계곡 전장과 아라시 분지 전장의 중요 요소에 공성전 요소를 추가한 전장으로 전투는 부두, 비행포격성 경납고 또는 공성 작업장을 점령하여 파괴용 공성 차량을 획득하거나 상대 기지를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플레이어가 속한 진영의 유세 성격을 방어하면서 지휘관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치왕의 분노에서는 십자군의 부름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9월 18일까지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횡스크롤 액션 RPG 트리니티 온라인에서 대규모 전장 모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전장 모드는 8대8, 총 16명이 참가해 다대다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대규모 그룹 전투로 기존의 결투장이 개개인의 컨트롤 실력을 중요시했다면 전장 모드는 팀워크와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그룹 전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벨 25 이상의 유저라면 전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게임은 특정 위치에 있는 깃발 점령을 기본으로 거점을 많이 차지한 점수와 개인 점수를 합산한 팀의 점수가 먼저 정해진 점수에 도달하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서버 외에도 전 서버에 접속한 유저들과 전장 대결이 가능하며 전장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토큰으로 전장 토큰 상점에서 보상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MMORPG 데카론이 신규 던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 선보이는 DK 스퀘어 데드 프론트는 DK 스퀘어의 세 번째 시리즈로 서버에 상관없이 모든 유저들이 함께 사냥을 즐길 수 있는 통합 전장입니다. 일반 필드에서 얻기 힘들었던 희귀 아이템을 랜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전 서버 유저는 오후 6시, 12시, 새벽 2시 하루 3번 DK 스퀘어 데드 프론트에서 사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헤일로의 책임 프로듀서 커티스 크리머를 초청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헤일로3의 후속작 헤일로3 ODST를 공개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here today. I'm here to show you Halo 3 ODST. 헤일로 3 ODST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시리즈의 주인공인 마스터 치프가 아닌 헤일로 2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던 ODST, 즉 고공 궤도 낙하 부대의 일원이 되어 코버넌트와 전투를 벌인다는 점입니다. The ODSTs have been a part of every major war against the Covenant in the fiction of Halo, and we've heard from our fans that they would like to play as ODSTs. So this is a chance where, we're able to delight people who are playing Halo, and so we're really excited about it. 각 캐릭터들의 상황은 낮과 밤이라는 다른 시간대별로 진행되는데 두 개의 타임라인이 만나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독특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한 새로운 무기와 탈 것을 비롯해 스태미너와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전작의 모션 센서를 대신하는 바이저 모드 등 새로운 버전답게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파이어 파이트, 즉 사생결단 모드입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ODST의 책임 프로듀서인 커티스 크리머가 사생결단 모드를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생결단 모드는 최대 4명의 게이머가 한 팀을 이뤄 끊임없이 밀려오는 코버넌트들을 상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야 하는 협동 멀티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헤일로3에 스컬이 적용되어 있어 라운드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스컬들이 가동해 매번 다른 난이도를 경험할 수 있는데 헤일로 시리즈 사상 최고의 난이도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he new kind of cooperative gameplay that we've always wanted to do with Firefight. So we believe that that will be something that fans of the campaign especially will enjoy because it will give them a sort of less intimidating way to have a very fun and exciting multiplayer experience online. 헤일로의 전작들이 주는 감동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전술과 무기로 색다른 재미를 만들어 나갈 헤일로3 ODST는 자막과 음성 모두 한글화되어 오는 9월 22일 국내에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평생 모험을 꿈꿔왔던 칼 할아버지는 집에 수천 개의 풍선을 매달아 남미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청객과 맞닥뜨립니다. 고집불통 78세 노인과 8살 꼬마, 이 황당 커플의 모험을 그린 디즈니 픽사의 최신작 업이 게임으로 발매됐습니다. 플레이어는 칼 할아버지와 야생탐사대원 러셀, 그리고 말하는 게 더그와 신비의 희귀새 케빈을 직접 조작하며 기상천외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모험을 시작할 장소는 바로 남미. 그것도 위험천만한 정글과 동굴, 그리고 칼 할아버지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던 파라다이스 폭포를 탐험하게 되는데 흉폭한 개들의 위협에는 36개 주랭랑, 도주전을, 그리고 거대한 뱀이나 악어와 치르는 액션은 모험에 걸맞게 아기자기하고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영화에서 보여줬던 요소들을 게임에 접목시켜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야생 탐사대원 러셀의 워너비 아이템인 배지를 찾거나 칼의 집에서 잃어버린 가구며 액자 같은 아이템을 찾게 되면 그걸로 게임의 특수 기능이나 숨겨진 원화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업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게임성과 2인 협동 플레이 같은 멀티플레이 모드도 담겨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험에 동참하는 건 식은죽 먹기겠죠? 잊고 있었던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찾아 떠나는 칼과 러셀의 색다른 모험. 보기만 해도 업되는 게임, 업에서 그 무한한 도전을 경험하세요. 베타 테스터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줄 유일무이한 코너 G베타. 그 첫 시간, 하늘을 달리는 에어라이더입니다. 에어라이더는 넥슨의 신작으로 제2의 카트라이더라 불리며 온라인 게임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카트라이더의 로드마니 스튜디오가 개발해 더욱 화제가 된 비행 슈팅 게임. 7월 21일 공개 서비스를 시작해 서비스 준비하랴, 개발 신경 쓰랴. 한창 분주한 에어라이더 개발사를 찾은 제작진. 어디 우리 맞아줄 분 어디 없나? 안녕하세요. 에어라이더 개발팀에 있는 한진욱입니다. 에어라이더, 이렇게 탄생했다. 카트라이더를 서비스하던 중에요. 문득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게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게임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카트라이더 개발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레이싱 게임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카트라이더가 레이싱 게임으로서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 된다는 나는 게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21일 오픈 베타 서비스 이후 유저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에어라이더가 21일 00시에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 이후 12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1만 명이 넘었고요. 한 48시간가량 조금 넘게 이제 검색 포탈 쪽에서 인기 검색어 순위 10위권 내에 계속 오르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이렇게나 많은 유저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어라이더. 앞으로 추가될 부분들이 있다면요? 에어라이더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임이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던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에어라이더를 통해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2의 카트라이더라 불리는 에어라이더. 친숙한 캐릭터 다오와 배지도 보이는데요. 카트라이더랑 다른 점이 도대체 뭐예요? 단순히 배경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건가요? 물론 에어라이더가 카트라이더 2라는 이름으로 카트라이더의 연장선상에 있긴 하지만요. 카트라이더의 레이싱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아무래도 나는 비행의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물리적으로 신경을 훨씬 많이 썼습니다. 카트라이더에 드리프트가 있다라면은 에어라이더에는 회피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체이싱전에서는 쏘고 피하고 카트라이더는 느끼지 못했던, 카트라이더엔 없던 그런 재미를 추가하였습니다. 목표 지점에 먼저 골이 나면 승리하는 스피드전. 아이템을 얻어 상대를 공략하는 아이템전은 카트라이더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어라이더의 집중 탐구. 지금 보시는 건 아이템전인데요. 그 카트라이더에서의 아이템전과 매우 비슷하게 해서 친숙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에어라이더에서는 따로 이렇게 아이템 튜브가 따로 나와져 있는데요. 카트라이더와는 달리 미사일은 2개까지 먹어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2개를. 라곤 마크가 2개가 뜨는데요. 라곤 마크 2개로 한 사람에게 2개를 쓸 수도 있고 2사람에게 각각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물산탄이라고 불리는 아이템인데요. 거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르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짧게 그리고 멀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상대방을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에어라이더에서는 회피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회피를 통해서 미사일을 피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보실 모드는 에어라이더에만 있는 체이싱전이라는 모드인데요. 컨트롤 키로 상대방을 맞춰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반역이 빨갛게 조준이 되면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상대방을 맞춰서 상대방의 HP가 다 달게 되면은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G 게이지는 부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총알을 쓰는데도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G 게이지 하나를 가지고 잘 운용해서 쓰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건 스피드전인데요. 카트의 스피드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게이지의 양에 따라서 끊어서 부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신이 원할 때 부스터를 끊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스터를 모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콤보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콤보 1콤보, 2콤보, 콤보를 쓸 때마다 더 많은 게이지가 차고 그렇게 해서 더 빨리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체이싱전하고 이렇게 불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3단계까지 다 모으게 되면은 이렇게 불세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불세를 사용해서 불세로 다른 사람의 옆을 지나가게 되면은 상대방을 옆으로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에어라이더는 가족, 친구, 커플들과 함께 즐기면 더욱 즐거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서비스되어 큰 인기를 끈 카트라이더의 후속작인 만큼 부담감도 적지 않을 텐데요. 현재는 10억 킬로미터 달성이 목표지만 앞으로 전국민 게임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랄게요. 댓글 탄다. 댓글 탄다. 빠른 타임라인과 넘치는 폭탄. 생동감 넘치는 리듬감. DJ 맥스 테크니카 첫 그랜드마스터 달성. 테크니카 1세대 플레이어 부녀 김기범.
강렬한 비트와 전율, 몽환과 자유를 꿈꾸는 사이키델릭, 심장을 전율케 하는 짜릿함, 퍼펙트 올 콤보 플레이. 테크니카 온라인 서비스 테크니컬 셋 토탈 스코어 1위, 떠오른 신성 상큼 공진혁. 이들이 바로 오늘의 지 익사이팅 주인공 DJ 맥스 테크니카 초고수다. 불멸의 리듬 게임, 새롭게 태어나다. DJ 맥스 테크니카. 누르고 두드리고 제법 과격했던 터치는 김연아가 빙판을 가르듯 부드럽게 멀티 스크린으로 밟고 뛰고 부서져라 사정없이 내리찍던 액션은 뿌르르 우아한 떨림으로. DJ 맥스 테크니카는 이전까지의 아케이드용 리듬 게임의 방식을 완전 탈피하여 새롭게 환골탈태한 신개념 리듬 게임이다. 근데 테크니카 초고수는 어디 있는 거죠? 짜잔! 바로 여기! 이곳은 사람 많기로 유명한 강남역. 테크니카 초고수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제작진. 초고수 찾아 산만리에 막 돌입하려는 찰나. 에? 저기 뭐야? 강남역 거리의 악사는 들어봤어도 이건 좀 오락실에서 바이올린 연주까지? 저기 있잖아요. 초고수님들 지금 뭐해? 제가 전공이 만화인데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손이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 몇 판 하고 그림 그리면서 손 풀어주고 그래야 이제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속도가 나거든요. 아하, 그럼 요 바이올린 연주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제가 게임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한다는 뜻이고요. 제가 이렇게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손을 현란하게 움직이니까 게임도 잘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락실에서 듣는 바이올린 선율. 나름 괜찮다. 초고수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길은 통하는 법. 만화가의 꿈을 키우며 매일 그리는 스케치는 어느새 리듬게임에서 먹히는 빠른 스피드로 변신.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혼을 담은 우아하고 유연한 플레이로. 게임이면 게임, 취미면 취미, 무엇이든 오케이. 초고수 가라사대, 즐기라. 그리하면 실력으로 돌아오리라. 그럼 어디 우리 초고수님들 실력 한번 제대로 볼까요?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먼저 푸뉴 김기범이 나섰다. 푸뉴의 도전곡은 선 오브 선 블라인드 페이드 인 퍼펙트 플레이. 선 오브 선은 레벨 9의 최고 난이도 곡으로 빠른 타임라인과 넘치는 폭타 구간, 중간중간에 자주 등장하는 위험 요소들로 명성이 자자하다. 거기에 타임라인이 보이지 않고 노트가 갑자기 등장하는 극악의 블라인드 페이드인 옵션까지. 태양의 아들 달리기 시작하고 테크니카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바로 그 부분. 댓글 단다 등장. 눈으로도 따라잡기 힘든 막장 스피드.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노트를 처리하는 초고수의 놀라운 손놀림. 지켜보는 사람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 상하 좌우 할 것 없이 무자비로 출몰하는 노트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우리의 초고수. 와후! 결국 태양을 향해 멋지게 날아가며 마무리. 신들린 플레이, 과연 그 결과는? 올 콤보 플레이 성공. 이에 질 수 없다. 이번엔 상큼이 나섰다. 상큼의 도전곡은 페르미온 블라인드 페이드 아웃 퍼펙트 플레이. 페르미온은 레벨 9의 최고 난이도 곡으로 보라 노트와 분홍 노트의 교묘한 조합과 연계력 노트의 잦은 출현 등 플레이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거기에 타임라인이 가까워지면 나타나 있던 노트도 사라진다는 초극악의 페이드아웃 옵션까지. 정령 초고수에겐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단 말인가? 나도 다음엔 저렇게 해야지. 테크니카 양민들 가슴에 활활 불지피는 관절 노트들의 향연. 여차하면 한 번에 훅 간다. 그래, 바로 저렇게 하는 거였어. 아무리 어려운 패턴에도 당황하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꺾어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초고수 상큼의 손가락이 닿기만 하면 노트들은 알아서 척척, 콤보는 알아서 쑥쑥. 탄성을 자아내는 플레이, 그 결과는 올 콤보 성공!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쌓기까지는 연습 말고도 자신만의 노하우 하나씩은 있기 마련일 텐데 우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지 익사이팅 필수 코스, 초고수만의 노하우. 자, 공개해주세요. 제가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드래깅을 하면 마찰이 많이 생겨서 손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이핑을 손에다 붙여서 화면이랑 마찰을 최대한 줄여 좀 더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팁입니다. 일반 유저들은 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관절형 노트, 즉 연결형 노트를 다 긁어서 처리하시는데 이러면 고득점을 얻기가 힘듭니다. 이 관절형 노트는 쳐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직접 쳐서 고득점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초고수가 둘이라는 건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안 그래? 테크니카 강호에 떠도는 풍문이 있었으니 언제부턴가 상큼님이 상큼 왕국을 건설 중인데 푸뉴님이 다시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푸뉴님이요. 1세대니까 처음에 잘했으니까요. 푸뉴야, 푸뉴님이요. 아직은 내가 건재하지. 구관이 명관, 빗바라지 않은 전설의 실력인가? 상큼이요. 떠오르는 신상이잖아요. 상큼님이 최근에 많이 하셨으니까 상큼님이 계실 것 같아요. 상큼님이. 상큼님. 무슨 소리? 형, 이제 아니거든. 판도는 바뀌었다. 떠오르는 신성의 실력인가? 전설의 그 이름 푸뉴냐? 떠오르는 신성 상큼이냐? 그럼 어디 한번 붙여보지 뭐. 대결곡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연타노트로 명성이 자자한 극악곡 앤오문, 엔드 오브 문라이트. 테크노의 물결을 타고 쉴 수 없이 출몰하는 노트들. 천지사방 마구잡이로 등장하는 노트들을 가뿐히 처리해내는 푸뉴의 손놀림. 테이프도 붙였겠다. 슬라이딩도 완벽하게. 이에 질 수 없다. 가벼운 터치와 슬라이드로 스크린을 주름 잡는 상큼의 손가락. 통통 튕기고 가볍게 슬라이딩. 막장으로 치닫는 노트들의 향연에도 정신줄 굳게 잡고 안정적인 플레이 선보이는 초고수들. 터치와 슬라이드를 오가며 보여주는 환상의 플레이. 사나이의 자존심과 테크니카 최강 플레이어의 자리를 걸고 노트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여라. 극악의 난이도에도 굴하지 않고 현란한 핑거스텝을 선보이는 푸뉴, 그리고 상큼. 자존심과 명예를 건 그들의 한판 승부. 과연 그 결과는? 상큼 공진영, 상큼하게 승리. 자, 두 분 오늘의 진검승부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제가 밥 먹듯이 하던 곡이라 뭐 이길 거라 예상했고요. 푸뉴 형이 저한테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제가 이기니까 뭐 할 말 없겠죠? 그렇죠, 푸뉴 형?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이긴 하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요.
상큼 왕국이 번창하길 빕니다.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 형 그럼 제가 이겼으니까 이제 제 소원 들어줘야죠. 테크닉 하고 있으면 뒤에서 그림 그려주세요. 어이 푸뉴, 어쨌든 졌으니까 스케치라도 해서 때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남자. 각기 다른 스타일로 테크닉하게를 평정한 초고수들. 푸뉴 앤 상큼, 김기범, 공진혁. 그들의 즐거운 플레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길 바라며 파이팅!